네, 거래량이 연저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코스피는 5조 8천억, 코스닥은 6조 6천억 규모인데요. 자, 외국인 현선물 매도에 코스피, 코스닥 하락 마감했습니다. 초전도체, 가상화폐 테마가 상승한 반면에 3분기 어닝 쇼크에 한미반도체 12% 급락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하락세 나왔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사실은 뭐 안 좋은 상황에서도 리뷰 종목이 세 종목이나 사실 나왔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한 종목만 조금 말씀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말씀 주셨던 잉글우드랩 그리고 크래프톤이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또 지난 목요일 시간외 종목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터치를 했는데 자, 어떤 종목 대응 전략 말씀 주실까요? 우선 세 개 기업 다 시간의 종목도 있고 시적 종목도 있지만 우선 세 개 종목 다 펀더멘탈이 기본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세 개 종목 전부 다 보유 관점을 목표가 터치를 하더라도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뭐 지스타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이 게임 업종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다시 한번 좀 불거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이제 게임 업종 중에서 단연 이번에 3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단연 최고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현재 조정을 안 받고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뭐 실적도 그렇고 지스타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게임 업종 안에서도 슬림한다는 전략 안에서 이 크래프톤 쪽으로 유동성이 지금 몰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돌파하더라도 저는 꾸준히 보유 관점이고 이 정도 가격에서의 이 추가 매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계속 지금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보유 관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관점에서나 수급 관점에서 크래프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시간 외 특징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면서 인사이트 구해볼 텐데요.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먼저 한국공항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장 마감 후에 후실적을 발표를 해서 화제를 모았죠. 특히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3% 급증을 했고요. 흑자 전환한 소식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한가 행진 이어간 모습이고요. 바이오는 9.97% 올랐는데 장 마감 후에 최대 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공식했습니다. SY스틸텍은 9.96% 오른 모습인데요. 어제 신규 상장 첫날이었죠. 정규장에서 무려 125%대 급증세를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외에서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큐로셀은 7%대 올랐는데요. 신규 상장 3일차였던 종목으로 수급 불안한 이 시장이 계속되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한 걸로 풀이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PM풍년은 5%대 급등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의 재판 소식이 나왔죠. 이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으로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PN 풍년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 밥솥이 잘 팔려서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네, 시간의 특징주 중에 어떤 종목 볼까요? 이제 한국공항 한번 네. 좀 봐야 될 텐데 우선 한국공항도 이 3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당연히 흑자가 전환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뭐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이 됐던 상황인데 이 한국공항의 이 실적을 좋게 발표했음에도 생각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안 가고 있어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한국공항 같은 경우가 이 하는 그 일이 바로 이제 그 항공 운수 보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주주가 지금 대한항공인데 한마디로 대한항공 쪽에서의 이 운항 편수가 많아질수록 이 항공 운수 보조에 대한
수주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운항 편수가 많아지는 부분은 좀 당연하죠.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그 전인 2019년 4분기 그때까지도 지금 한국공항의 매출액이 지금 거의 다 근접을 했거든요. 뭐 그리고 운항 편수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좀 늘리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국공항의 이 그러니까 어떤 전방 그 기업들의 매크로 지표가 당연히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공항의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참 이제 주가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이미 좀 그 올해 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이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는 지금 한국공항의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도 그렇고 한국공항의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상반기 때 좀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이 관련 그 항공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기업 그 보조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 참 잘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데, 근데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운항 편수나 이런 부분은 뭐 중국 쪽도 그렇고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원가율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약간 변동성이 좀 나오는 구조이긴 하지만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예전만 보다도 지금 변동성이 작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구조에 대한 마진 개선에 대한 우려감도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한국공항에 뭐 지금 거의 뭐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고 주가 좀 정체돼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시점에서 매수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공항 현대건설과 함께 우크라 수도 공항 재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한국공항 가격을 또 한번 볼까요? 뭐 재건 네. 소식이든 자 전환이든 주가가 지금 거의 안 움직여가지고 네네. 지금 당장 어떻게 움직인다는 부분보다도 이제 어제 실적을 좀 발표했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어제 좀 나왔었거든요. 네. 이걸 좀 모멘텀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이 45,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항공에 대한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05억 원 순매도했고 또 선물 코스피 200 선물도 36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89억 원 순매도, 기관이 914억 물량 내놓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자, 순매도 속에 담아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담고 있는 기업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상이 눈에 띄죠. 최근에 K푸드를 생산 확대를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면서 19거래일째 외국인이 보고 있고요. 파트로는 3분기 휴대폰 및 전장의 카메라가 매출이 확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거래일 연속 매수 중입니다. 내년 5년 만에 영업이익 4천억 원을 회복할 것이 기대되는 기업이죠. 바로 아머레퍼시픽 12거래일째 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편성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판매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실적이 견인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콘텐츠 경쟁력으로 수익성도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이어서 네이버 보도록 할 텐데요. 7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커머스와 AI의 성장이 성장 드라이버로 발동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율 개선 및 영업이익 증가가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조선선제인데요. 33거래일째 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20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낮아진 실적 눈높이에 부합한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12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다수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자랑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 수출 그리고 신사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9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역시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죠. 수출과 내수가 모두 좋아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놀루션은 8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동식물, 의약품 그리고 작물 보호제 개발을 추진 중으로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특징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네. 좀 봐야 될 텐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앞서서 좀 얘기했지만 편성 회차는 많이 줄었어요. 네. 작년 3분기 때가 거의 160회였는데 거의 반은 반 이하로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좀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이 반영되는 이 작품들의 이 제작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하는 이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뭐 많이 뭐 늘어나봤자 뭐 영업이익이 좋지 않으면은 거의 뭐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 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때부터 노력해왔던 게 이 제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AI 기술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용 슬림화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제작에 대한 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진 구조를 많이 좀 가져가는 구조로 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이번에 3분기 때 실적도 219, 작년 대비 15% 늘어났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를 네.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4분기 때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라인업 같은 경우도 이 스튜디오를 제작했을 때의 OTT 그 관련 콘텐츠 그 관련 플랫폼 기업들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제작하는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수요를 하고 있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단단한 어떤 OTT 플랫폼의 수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제작에 대한 환경 부분을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네네.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랑은 계속 재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진 구조를 계속 좋게 가져가는 구조를 좀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4분기 때도 굉장히 좀 좋아요. 지금 보니까 뭐 스위트홈 2, 뭐 경성 크리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인식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올해 영업이익은 거의 78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OTT 그러니까 이 컨텐츠 제작하는 기업들이 이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이제 늘어나는 구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이 성장 모멘텀은 굉장히 좀 좋게 좀 평가가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스튜디오 드래곤들 이 성장 모멘텀, 뭐 마진 개선이 됐건 콘텐츠 경쟁력이 됐건 간에 이게 시장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말부터 주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어느 정도 업사이드 열어놓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스튜디오는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좀 실적도 괜찮고 수요도 괜찮은데 주가가 좀 많이 안 움직여서 그 시청자분들도 답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적정 주가는 지금 목표 주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 현재 가격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하게 되면 좀 편한 구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거의 지금 8만 원 이상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1차전 목표가는 6만 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죠. 하나 시스템. 그전에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네. 종목인데 뭐 3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좀 괜찮죠. 이제 방산 부분 쪽에서 실적을 뭐 견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ICT 부분 쪽에서도 실적도 영업이익이 122억까지 좀 나와주면서 이 방산 또 ICT 이쪽에서의 이 투트랙의 기본적인 안전한 베이스가 좀 다시 한번 좀 구축이 됐다는 게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이 전반 기업이죠. 이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계열사 간의 어떤 그 사업이 지금 많이 증가되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이 이런 뭐 하나 솔루션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방산 이쪽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하나 그룹이라고 하면은 또 하나 이제 금융그룹이 있잖아요. 하나 보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 보험도 그렇지만은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ICT 사업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제일 좋게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든든한 고객사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하나 시스템의
어떤 안정적 매출처는 계속 네. 이어지겠죠.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시스템에 대한 저는 이제 그 실적도 우상향이지만 주가 부분도 이 10월 말부터 잘 가고 있는데 아니죠 중순부터 뭐 크게 좀 상승 여력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어지지 않을까. 거의 주가가 조정을 많이 안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신사업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저궤도 위성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이 지금 파트너사와 체결이 되면서 실적이 잡히는 날도 저는 곧 빨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면서 하나시스템 뭐 기간의 수급도 그렇고 지금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시스템 방산 부분도 그렇고 ICT 쪽도 매력적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지금 살아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 말씀 주셨는데요.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17,500원까지 이상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 16,000원 1차적으로 제시하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뭐 관심 줘도 말씀드리겠지만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데 안 간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긴 호흡으로 매수 관점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장 관심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는 저는 가장 좀 이 탑픽인 종목이지 네.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통신 장비에 대한 좀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은 맞아요. 이건 좀 몇 년 동안 지금 계속이 됐던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내적으로 어떤 이 국내 통신업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의 실적보다도 지금 해외 쪽에서의 실적을 겨냥해야 되는 게 이 통신 장비들 업체들은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솔리드가 중요한 게 이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고객사를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메리트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솔리드도 그렇고 통신 장비도 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내년이 아니라 길게는 2025년으로 좀 봐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주가를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은 관공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뭐 영국, 프랑스, 미주 시장까지 좀 진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글로벌 어떤 통신 기업들한테 진출하는 부분은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심한 부분이라서 오히려 좀 관공서 쪽에서의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뭐 마진 부분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안정적 매출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국내 말씀이신 거예요? 해외. 해외 관공서. 해외 관공서 쪽에서의 이 공기업 위주로 네네.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잡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오픈된 시장도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의 NTT 쪽에서의 공급 업체로도 성장이 됐기 때문에 이 글로벌 어떤 민간 기업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솔리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미국 다스 분산 안테나 시스템 매출액이 호조세인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통신 인프라 투자 소식이 나왔던 게 이제 9월 중순 정도 됐었는데 그때 한번 좀 시세 받고 지금은 도로 자기 자리로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요.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9월 달에 거래량이 크게 나온 다음에 중요한 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돼요. 네.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이 어떤 관심을 좀 받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나오는 부분을 좀 기다리면서 증권사도 이제 목표 주가를 좀 15,000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굉장히 좀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을 한번 좀 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6,100원 말씀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 목표가 15,000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5,600원 선에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목표가는 6,1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한국공항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시스템과 솔리드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성웅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